안녕하세요. 시언어 자료구조 강의를 담당하게 된 렉토피아의 정혜경 강사입니다. 첫 강의부터 마지막 강의까지 즐겁고 알차게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이번 장에서는 1차원 배열 자료구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입니다. 자료구조의 정의와 종류, 배열 자료구조란 무엇인가, 그 중에서도 특히 1차원 배열 자료구조의 선언규칙과 특징, 초기화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의 강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옆에 판서 칠판을 열어놓았습니다. 자, 이제 내용을 보시도록 할까요? 자, 자료구조의 정의입니다. 자, 자료구조는 컴퓨터에서 처리할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구조화시키기 위한 학문이다. 자, 자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자료의 특성에 따라서 분류하여 저장하고 처리하는 모든 작업을 의미합니다. 자, 자료구조는 자료 처리의 성능과 효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효율적으로 자료 처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자, 자료구조의 종류입니다. 자료구조는 크게 선형자료구조죠. 자, 선형자료구조란 데이터를 일렬로 나열해 놓고 저장한 후 관리하는 자료구조를 말합니다. 자, 대표적으로 배열, 연결 리스트, 스택, 큐 등이 존재하고요. 자, 비선형 자료 구조는 트리 그래프라는 것이 있는데, 트리 구조는 여러분들 들어는 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런 식으로 자료를 나무 거꾸로 뒤집어 놓은 것 같은 모양으로 형태로 저장해서 쓰는 자료 구조이고요. 자, 그래프는 여러 개의 정점을 특별한 규칙성 없이 이렇게 연결해서 만들어지는 자료 구조를 말합니다. 자, 이 두 자료구조 중에서 저희 이번 강의에서는 선형 자료구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고요. 비선형 자료구조는 여러분들 다음 강의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배열 자료구조를 이제 살펴볼까요? 자, 배열 자료구조란 동일한 데이터형 변수의 집합을 말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동일하다는 거죠. 자, 그런 변수들이 모여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 배열 자료구조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방이 인티저이면 그 다음 방 전부 다 인티저로 마지막 방까지 잡혀있는 자료구조를 우리는 배열이라고 얘기하고요. 자, 배열처럼 생겼는데 사실 배열하고 성질이 많이 다른 메모리 형태가 있죠. 자, 첫 번째 방은 인티저 방인데 그 다음 방은 더블이고 그 다음 방은 캐릭터인 이런 자료형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구조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두 개는 많이 비교되는 자료형이니까 한번 잘 봐두시고요. 자, 1차원 배열 자료구조의 선언 규칙을 보겠습니다. 자, 배열명 뒤 대괄호 안에 이 대괄호를 우리는 특별히 어레이 연산자라고 칭합니다. 어레이 연산자. 자, 시언어의 40여 개의 연산자 중에서 이 어레이 연산자는 배열을 선언하거나 배열의 각 방을 지정할 때만 사용하기 때문에 자, 배열 즉 어레이죠. 자, 어레이를 관리하는 연산자, 그래서 어레이 연산자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안에 정수형의 배열 크기를 지정해 주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크기만큼 배열 요소, 원소, 방, 엘리먼트 다 같은 용어가 되겠죠. 자, 그만큼 방이 잡히게 되죠. 그래서 얘는 반드시 필수입니다. 정수형이어야 하고요. 뭐 실수건 고이건 여러분들이 A라는 배열을 선언함에 있어서 방 3.5개를 잡아라 라고 하면 컴파일러가 뭐라 그래요?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반응을 하겠죠. 그쵸? 3.5개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방 3개하고 반만 잡아라? 불가능한 일이죠. 컴파일러가 볼 때 우리의 의식 구조를 의심할 수 있으므로 저런 코드는 절대로 사용하지 마시고요. 자, 실제 선언한 모양을 볼까요? 인티저 A, 어레이 O 해주면 A가 배열명이죠. A라는 이름으로 인티저형 방 5개짜리 배열을 잡아보아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배열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배열은 동일한 데이터형 변수의 집합이다.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메모리상에 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메모리는 뭐? 램이죠, 램. 자, 램이라는 기억 공간에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뭐 휘발성 메모리다 이런 것도 있죠. 자, 그거 외에도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죠. 바이트 단위로 주소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바이트 단위로, 자, 바이트 단위예요. 주소가 매겨져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램 안에 잡히는 모든 기억 공간은 당연히 잡히는 순간 주소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인티저형 배열을 하나 선언해서 메모리에 잡혀있는 모양을 예측해 볼까요? 인티저 A 어레이 4라고 잡아줍니다. 그러면 방 4개짜리 방이 잡히는데 각 방은 전부 무슨 타입이라고요? 그렇죠. 인티저형으로 잡히는 거죠. 인트 이렇게 잡히게 되고요. 자, 얘가 잡힌 이곳은 어디? 램. 자, 램이라는 기억 공간이므로 얘가 시작 주소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는 100번지라고 가정할게요. 물론 램 안에 이렇게 작은 주소가 잡힐 리는 없습니다. 막 3F, DF, 8D, 8H번지는 있을 수 없죠. 2번지 이렇게 잡힐 수 있는데 그렇게 쓰면 피곤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소를 적을 때. 그래서 그냥 작은 번지로 표현을 할게요. 자, 그러면 A의 첫 번째 방이 0번 방이 100번지에 잡혔어요. 그 다음 방은 몇 번지일까요? 자, 여기에서는 이제 인트 사이즈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는 인트형 크기를 얼마로? 자, 4바이트라고, 즉 32비트 응용 프로그램이라고 4바이트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후 강의에 이후로도 인티저형은 4바이트라고 계속 설명을 드릴게요. 자, A의 0번 방이 인티저형이고 104번지입니다. 100번지입니다. 그럼 그 다음 방 당연히 104번지, 그 다음 방 108, 112번지가 되겠죠. 뭐 어려운 내용 아니죠. 자, 그 다음에요. 너무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거는 진짜 시어나 개발자라면 모르면 안 되는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 자, 배열명은 고급 배열의 시작 주소 상수를 의미한다. 자, 여기 일단 상수가 뭡니까? 프로그램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변하지 않는 값을 의미하는 거죠.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 점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근데 뭐라고요? 누가 상수라고요? 배열명이요. 배열명은 고급 배열의 시작 주소 상수이다. 그러므로 A라는 배열명은 고급 배열의 시작 주소인 100번지와 동급이 같다. 등가 연산자죠. 같음을 의미합니다. 강사님, 증거를 대주십시오. 자, 증거를 대드리도록 하죠. 간단한 테스트로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여러분들 %p, 자, 요것은 뭐죠? 형식 변환 문자 포인터의 줄임말 주소를 16진수로 출력해주는 16진수 8자리로 출력해주는 형식 변환 문자입니다. 자,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무엇을 찍을 거냐면 A라는 배열의 시작 주소를 알려면 가장 확실한 것은 A의 0번 방의 시작 주소를 출력해 보면 되겠죠. 얼마라고 나오겠어요? 100번지의 16진수가 100번지를까 16진수 8자리로 출력이 되겠죠. 자, 그런데 제가 방금 뭘 검증하겠다고 했습니까? A라는 배열명이 고급 배열의 시작 주소 상수라는 것을 검증하겠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A라고 찍어도 같은 주소가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요? A도 그 배열의 시작 주소인 100번지를 의미하기 때문이죠. 자, 이 성질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배열을 사용함에 있어서 꼭 알고 계셔야 될 성질이니까 또 명심하시고요. 자, 배열 요소는 첨자로 구분되어지며, 첨자는 0부터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이게 0부터 시작하는지 모르는 개발자 없을 거예요. 근데 유난스럽게도 배열과 포문을 만나서 같이 돌리면 자꾸 없는 방에 접근하려는 시도가 있어요. 어떤 방? 자, A라는 배열의 첫 번째 방이 0번 방으로 시작하니 그 다음 방 1번 방, 그 다음 방 2번 방, 그 다음 방 3번 방. 자, 그럼 답변해봐 주셔요. A의 4번 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4번 방이 있었다면 이곳에 있었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곳은 여러분들이 예약한 영역이 아니라는 거죠. 자, 예약되지도 않은 메모리에 접근해서 읽거나 쓰기 작업을 하면 당연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자, 우리는 자, 인티저 A 방 밀렸네요. 자, 인티저 A라는 배열의 방 4개짜리 배열을 선언했을 때 자, 4번 방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음을 여러분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판 좋죠. 자, 1차원 배열의 초기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깨끗한 새 칠판으로 보도록 하죠. 자, 배열 전체의 초기화, 여기에서 전체 초기화를 칭했습니다. 전체 초기화는 배열 어디서만? 선언문에서만 가능합니다. 자, 뭔 소리야. 인티저 A라는 배열 방 4개를 선언했는데 내가 이걸 한꺼번에 초기화시키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1, 2, 3, 4 데이터 4개까지 저장할 수 있겠죠. 왜요? 방이 4개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초기화시켜주는 것은 선언문에서만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봤을 때 강사님 저렇게 하면 에러 나는데 그렇죠. 이거 설명하려고요. 자, 초기화 데이터는 중괄호로 묶어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초기화 데이터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이렇게 중괄호로 묶어주는 센스 필요하죠. 이때 소괄호, 꺽쇠괄호, 대괄호 불가합니다. 시도도 하지 마시고요. 자, 이렇게 묶어주게 되어 있고요. 선언문에서만 가능하다 했어요. 그러면 강사님, 이게 이게 옳은데 제가 실수인지 고인지 선언문에서는 초기화 뭐 시킨 거예요? 자, 밑에서 초기화 시키겠다고 0번 방에다가 1, 자, A의 1번 방에다가 2, 뭐 이런 식으로 초기화 시킬 수 있습니다. 각 방을 초기화 시키는 거, 이거 4번 방 없다라고 해놓고 4번 방 쓸 뻔했어요. 자, 3번 방에다가는 4, 이렇게 초기화 시킬 수 있는데, 배열이 방이 4개이길래 망정이지, 이게 만약에 4,000개를 이런 식으로 초기화 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하다고 보죠. 자, 이 무슨 기법이라고 얘기해요? 노, 가, 다 기법은 사용하시지 마시고, 처음부터 배열에 들어갈 값이 확실할 경우에는 선언문에서 초기화를 시켜주십시오. 자, 그 다음. 자, 중괄호를 이용해서 초기화 데이터를 묶어주는데, 캐릭터 배열을 문자열로 초기화시킬 때에는 중괄호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캐릭터 배열도, 자, 방 4개짜리 배열을 선언해 볼까요? 초기화를 시킬 때 하나씩 초기화시키는 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방에 S, 두 번째 방에 K, 세 번째 방에 Y. 자, 이제 마지막 방 마무리로 널문자. 자, 요렇게 초기화시키는 것도 가능해요. 중괄호를 닫아야 되는데, 자, 닫았습니다. 이렇게. 자, 이게 가능한데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개발자분들은 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스카이라고 이렇게 문자열로 중괄호 없이 초기화를 하죠. 권장할 만합니다. 이것을 권장하겠습니다. 그렇죠? 자, 또 한 가지. 캐릭터 별이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 str 방, 자, 4개짜리 배열을 잠깐 지울까요? 자, 캐릭터 str 방 4개짜리 배열을 선언해 놓고 이곳에서 초기화를 제가 못 시킨 거예요. 그러면 뭐 물론 방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0번 방에다가 S 넣고 뭐 1번 방에다가 K 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노가다 기법 써도 되는데요. 별로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이거는 캐릭터 배열만의 권한, 특징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게 완전히 특권이죠. 자, 스트링 카피라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얘는 이거는 라이브러리예요. 자, str이라는 배열을 스카이로 초기화시켜라. 스트링 카피 명령어입니다. 스카이라는 문제를 str에다가 복사하자라는 형태로 초기화시키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이 스트링 카피 함수는 말 그대로 스트링에만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인티저 배열 같은 데는 적용할 수 없음을 여러분들 염두에 두십시오. 자, 그 다음 배열의 세 번째 특징 볼까요? 배열 요소의 개수보다 초기화 데이터가 부족하면 남는 요소는 0으로 채워진다. 아유, 중요한 개념이죠. 자, 예를 들어서 인티저 A라는 배열 방 4개짜리 배열을 선언했는데 초기화 데이터로 0, 7 이렇게 주었습니다. 자, 일부러 0을 넣은 거예요. 자, 그러면 A라는 배열에 방이 4개인데 전부 다 올 인티저 방이죠. 첫 번째 방에는 의도적으로 0을 넣었고요. 그 다음 방은 7입니다. 근데 초기화 데이터가 부족하죠? 부족하면 뭘로 채워져요? 부족하면 무조건 0으로 채워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00 들어간다. 자, 그럼 앞에 있는 0은 사용자가 넣어준 0이고요. 이건 이제 부족해서 채워진 0이 되겠죠. 자, 이것은 캐릭터 배열일 때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str 배열 방 5개짜리 배열을 선언해서 제가 at이라는 문자열로 초기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str 방 5개짜리 배열에 올 캐릭터 방이 되겠죠. 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at이라는 문자열 뒤에 널문자까지 순차적으로 저장을 해보면 a, t, 널, 자, 이렇게 저장되고 난 후 부족함으로 뭐가 채워져요? 0으로 채워지는데 제가 아까 앞에 강의에서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널문자의 아스키 코드 값은 얼마입니까? 널문자의 아스키 코드 값은 0이죠. 0. 자, 널문자의 아스키 코드는 0입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 안 드렸었나요? 아, 이제 처음 드리는 것 같네요. 아, 죄송합니다. 자, 널문자의 아스키 코드 값은 0입니다. 그러면 캐릭터형 방에 들어가 있는 0은 결국 널문자가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at이라는 문자열 뒤에는 널문자가 무려 3개가 붙어있는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그쵸?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 의구심을 가지실 수 있어요. 강사님,
저렇게 문자열 뒤에 널이 많으면 어떤 게 문자열의 끝표시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당근 첫 번째 널 문자가 이 문자열의 끝표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려운 건 아니죠. 자, 배열의 네 번째 성질을 보도록 할까요? 자, 배열의 요소의 개수보다 초기화 데이터가 많으면 컴파일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인티저 A라는 배열의 방이 3개인데 초기화 데이터를 1, 2, 3, 4라고 집어넣으면 이거는 컴파일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자, 캐릭터 배열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캐릭터 배열일 때 조심하셔야 될 점은 눈에 보이는 스펠링에 조심해야 된다는 드림이라는 문자열을 초기화시키면 당연히 눈에 보이는 스펠링이 5개죠. 방이 4개. 자, 그럼 당연히 에러가 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걸 이게 좀 헷갈리는 부분인데 캐릭터, 자, str 방 5개짜리 배열에다가 F이라는 문자열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방의 개수 5개, 눈에 보이는 스펠링 5개. 이거는 어때요? 그렇죠. 자, 문자열 뒤에는 항상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널문자 따라다니고 얘도 엄연히 1바이트를 차지하는 문자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게 에러가 나야 마땅한데, 자, 이 부분에서 요즘에 대부분의 컴파일러는 이게 에러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지구상에 시어노 컴파일러가 무지 많지 않습니까? 일부 컴파일러에서는 이것이 그냥 워닝이 발생하고 수행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이 5개인데 자, 애플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널이 못 들어갔거나 아니면 실제 예약된 방 그 너머에 지금 5번 방 없다 했는데 5번 방에 널이 들어갔거나 그러면 미예약 영역에 널을 넣거나 아니면 널이 안 들어갔거나 둘 다 뭔가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죠. 자, 그러므로 이 워닝 뜨고 프로그램이 수행되는 경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내 컴파일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시고요. 내 컴파일러에서 에러가 난다. 좋은 컴파일러를 쓰고 있구나. 자, 워닝 나고 수행된다. 아이쿠야,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점 염두해 두시고요. 자, 5번째 성질입니다. 배열 선언 시 배열 크기는 생략할 수 없죠. 그렇죠? 이거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인티저형 A라는 배열 선언함에서 방 크기 지정해주지 않아 불가능합니다. 당연하죠. 왜? 컴파일러는 크기를 모르는 그 기억 공간을 할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초기화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배열 크기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인티저 A, 어레이 O, 방 몇 개인지 몰라? 하지만 초기화 데이터로 1, 2, 3, 3개를 초기화 시켰어. 그러면 컴파일러 지도 눈이 있는데 이것은 방 3개짜리 배열이겠구나 라고 계산해낼 정도의 실력은 된다는 얘기죠. 누가? 컴파일러가. 그죠? 그러므로 가능하고요. 자, 캐릭터 str이라는 배열. 자, 문자열로 제가 애플이라고 초기화를 시켰습니다. 자, 그럼 답변해봐 주셔요. 얘는 방 몇 개짜리 잡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스펠링 5개, 널 문자 크기까지 고려, 방 6개짜리 캐릭터 배열이 할당이 되겠죠. 자, 캐릭터 배열의 문자열을 처음부터 초기화시킬 때에는 이렇게 첨자를 생략하는 기법을 권장해 드릴 만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무지 긴 스펠링 뎁다 많은 문자열을 초기화시키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방의 개수를 지정하려고 들면 제가 이걸 갖다가 여기에 방 몇 개이고 널 문자까지 총 몇 바이트가 필요하다를 카운트 해야 되잖아요. 사용자가 그게 인간이 할 일입니까? 자, 그렇게 코딩하고 싶진 않죠. 자, 캐릭터 배열의 무지 긴 문자열을 카운트하기 힘들게 긴 문자열을 초기화시킬 때에는 생략하는 거 추천. 컴파일러 지가 알아서 다 카운트해서 이거는 방을 207개 잡아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해 준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사용하는 거 권장드려요. 자, 배열 초기의 마지막 성질은 이미 말씀드린 거죠. 자, 문자열을 캐릭터 배열에 전형할 때에는 배열 크기를 문자열의 길이 플러스 1, 자, 널 문자도 1바이트 차지해야 하니까, 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캐릭터 배열과 인티저 배열만 설명드렸는데, 더블0 숫자 배열은 인티저 배열 설명드린 것과 다 똑같이 동작을 합니다. 자, 초기화까지 살펴봤고요. 자, 다음 강의에서는 1차원 배열 자료 구조에서의 데이터 삽입, 삭제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첫 강의 재미있으셨나요? 다음 강의에서는 더욱더 재밌고 알차게 만나 뵙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